2조, 김가영, 고아라, 김수영, 김은빈, 김진서, 안수진. 예, 한 명 나와서 발표 좀 하시죠. 빨리 나오세요. 가위바위보 하든 뭐 하든 해서 빨리 나오죠. 아, 빨리 나와. 빨리. 아, 저거 보여줄 테니까 빨리 나와요. 어디 발표용 열어요? 어디 열어요? 협업 1번. 자, 손 좀 띄워주세요. 손 좀 띄고. 잠깐만요. 이게 좀 녹화가 되나 확인 좀 할게요. 예, 됐어요. LML 협업 1번. 예.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어, 건들지 말아주세요. 한인사 제도는 어, 조선의사회라는 그 자체가 창립이 되고 그것을 시작으로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기반이 확립됐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 도전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한의계가 좀 똘똘 뭉치고 국가 정책에 참여하면서 발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한 조선의사회가 건국 직후에 결성되면서 초석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고 1951년에 이원제로 의료가 이원제로 이루어지는 국민의료법이 통과되어서 한의사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뭐 대한한의사회 같은 이익단체도 창립이 되었고, 어, 우리가 보는 국시 제도도 이때 생겨서 체계적으로 한의학이 교육되고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민의료법이 1962년에 개정이 되어서 양의학과 한의학이 네, 이원제로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이제 두 가지 의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공중보건의의 한의사도 공중보건의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을 처벽을 제외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용한 그런 제도들, 최근에는 처벽도 일부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법적 기반을 좀 단단히 만들면서 한의학이 좀 더 발전해 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됐어요? 예, 질문 받으시죠.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혹시 질문이 아니라 반드시 질문해 주세요. 앞에서 이렇게 원맨쇼 하기 힘드니까 이제 네. 마이크 갖다 주세요. 가서 마이크. 해당 의료보험에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되나요? 예시 하나만 알려주세요. 의료보험 되는 게 기본적으로 침이나 뜸 같은 거 다 적용도 되고 있고요. 추나도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의 처벽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이 되어서 좀 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처벽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보세요.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한방의료보험이 언제쯤 됐어요? 언제쯤 됐나요?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도와주세요. 한방의료보험, 공중보건 한의사. 그래서 이런 것이 언제쯤 되었나를 좀 이야기해 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연표 형식으로 만드는 건데 한방의료보험이 언제 되었다? 그럼 의료보험이 언제쯤 되었나?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이 언제쯤 되었나? 그리고 한방의료보험은 언제 되었나? 그다음 공중보건 한의사 제도가 언제쯤 만들어졌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연도가 있겠죠. 전달해요? 예. 네, 의료보험
한의학이 포함된 시기가 1987년이라고.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이 된 게 언제쯤이죠? 이거 검색을 따로 해야 되겠죠? 여기 없을걸요? 이건 한방이고, 국민의료보험. 예, 1977년? 와. 그럼 10년 뒤에나 한방이 적용되네요. 예, 수고했어요. 예. 우리나라 의료가 이런 이 의료보험이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죠. 이전까지만 해도 의료보험 되기 전까지만 해도 양방병원도 가면은 한 번 갔다 오면 몇만 원씩 깨지는 70년대인데 몇만 원씩 깨지면은 엄청나게 큰 돈 드는 거죠. 그래서 한방이나 양방이나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그 시기가 이 의료보험이 되면서 이런 이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 일단은 양방을 갖다 먼저 시작하고 한 10년 정도 이후에 있다가 이제 한방에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 뭐 진찰료, 소진료, 재진료 같은 이런 진찰료, 그다음에 어떤 이 의사의 수기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숙가를 쳐줬는데 한약값은 그때도 워낙 비쌌기 때문에 한약까지 했다가는 의료보험 공단이 망한다라고 해서 한약을 제외하고 해줬는데 그때도 그 당시에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약을 한 대 지어가면은 침은 공짜로 놔줬어요. 그 당시 한의원들이 보통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약을 지어서 가면은 그날은 침값을 안 받고 그냥 가세요 가세요 이렇게 했던 이런 부분이라 그런 거에서 갑자기 이 의료보험을 하면서 침값 뭘 안 받던 걸 받냐? 그래도 보험 내면서 친값도 준다네? 좋다 하고서는 친값을 딱 한정한 게 뭐 천 원, 이천 원. 그 당시에 좀 더 높게 산정했으면 만 원, 이만 원 산정했으면은 지금 한의사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지혜를 한 10년 후 미래를 생각 못하고 그 당시만 해도 없던 걸 주네 하면서 천 원, 이천 원 하다 보니까 지금 한의원이 조금 이 경제적으로 힘든 이런 부분에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그 보험을 대기 때문에 환자들이 좀 더 많이 온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우리 후대를 생각해서 이 수가를 좀 더 올려놨으면은 그러니까 뭐야 그 공단에서 그렇게 많이 올려주지도 않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지금 받는 게 두 배 이상만 두 배만 됐다 하더라도 한의사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한의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 침 무료로 놔주던 걸 갖다가 이렇게 침값에서 주니까 좋다라고 했던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패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 한번 또 발표를 하나 더 하도록 할게요. 참, 2주에서 요걸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요, 4번. 누가 했어요? 네. 60년대, 50년대, 51년도, 1951년도 전쟁통에 대헌국회가 열렸죠. 그 대헌국회가 열리면서 아까 발표한 것처럼 뭐 이현재 의료법이라는데 이현재가 사람 이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현재라는 사람이 의료법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인정하는 의료법이 그때 제정이 됐어요. 그때 제정되기 전에 한방이라는 용어를 딱 지워버리고 양방 단일안을 냈었는데 한의사들이 반발을 하고 해서 양방 한방 같이 인정하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원제라고 두 가지니까 이원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제 의료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방 단일안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주고 있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마이크 여기요. 양이 단일 법안은 한의학의 목적지를 입력해서 한의사를 의료체계에서 아예 제외시키려고 하는 법안인데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한의사단체가 그런 노력이었다고. 조금 아쉬운데요. 그죠? 네, 당연히 담합했겠죠. 그걸 갖다가 이 국회에서 이
논의를 되면서 국회의원들끼리 논의하면서 이걸 이 양방만 하게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됐는데 그걸 단합했다고 뭘 해요? 단합해서. 자, 여러분들이 단합해서 모였어요. 모여서 뭐를 해야 되죠? 예, 로비를 한다. 그때는 로비도 통하던 시기니까 로비를 한다. 또 로비할 것이고 또 뭐 하죠? 여론조사하고 여론조사 해서 뭐 여론조사 한 다음에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이 서명을 받아야 되겠죠. 아, 이 청원할 테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서명 받아 100만인 서명 받아가지고 내거나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뭐랄까 단합을 했다.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합을 해서 뭐랬냐 모여가지고 그냥 놀자 뭐 아파트 게임하자 막 이게 아니라 모여가지고서는 그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을 만들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다행스럽게 그 당시에 국회의원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한의사분이 계셨어요. 조원영 씨라고 한의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또 거기서 국회에서 같은 의원이니까 발언 건지 있었고 발언도 하고 그다음에 나 혼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동료들 다 불러다가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한의학이 좋은 점 뭐다? 국회에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아마 국회의원이 그 당시 한의사가 국회의원이 없었으면은 그런 발언할 기회도 없었을 수 있겠죠. 근데 다행스럽게 한의원을 하시던 분이 그 국회의원이 돼가지고서는 그 뭐랄까 저거 이 국회 청원도 하고 해서 그 그냥 이 다시 양방과 한방 이 두 가지로 같이 할 수 있게 해준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단합을 했던 거 좋고 사회적 이 분위기 이끌어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설득을 해서 그냥 그 이원제 두 가지 양방 한방 같이 인정하는 이런 제도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 야 이거 너무 간단한 당연한 거 아니냐. 단합과 사회적 공감대 이끌어내는 건 당연한데 단합을 해서 무엇을 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서 어떻게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냐. 한번 질문 한번 또 해보세요. 질문 한번 또 해보고 결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은 좀 더 찾겠죠. 찾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요거 좀 이따 하고 또 다른데 한번 발표 더 하시죠. 본방 발표한 것을 약간 미진하다 싶은 부분들 발표를 좀 할까요? 자, 이쪽에서 한번 나오시죠. 아니, 가위바위보 해요. 어차피 뭐 가위바위보 할 거. 빨리빨리 해야지. 아까 발표한 사람 빼고, 아니, 질문한 사람 빼고, 질문 누구누구 했어요? 혼자? 네, 그럼 빨리. 몇 조죠? 어? 5조? 자, 빨리 나와요. 네. 조 자, 마이크 있어요. 5조, 이거 열어주세요. 자, 어디 열을까요? 네, 발표용 열을까요? 네, 발표요. 자, 네, 이상 저희는 저희가 하는 수업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AI 이야기 정한 것이 연표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연대기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달라라고 했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1945년에 한의학 도움을 위한 이제 논의가 시작되었고 조선 의사회가 개정되었고 그 이후에 1951년에 이제 헌법을 제정하면서 이제 동서양 의학을 모두 인정하는 이원제 국민의료법이 통과되어서 한의사 제도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1952년에 대한한의사회가創立되었고 이제 그 62년에는 그 대한 한의사회로 명칭을 바꾸고 정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대한 한의사 협회라고 명칭을 변경하여서 한의사회 협회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1987년에는
아까 이제 77년에 이제 건강 의료보험이 도입됐다고 했는데 87년에는 전국 한방 의료보험이 시작되어서 이제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를 이제 국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편하고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험급여법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한국 한의학연구원이 설립되어서 이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의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3년에 이제 한의학 육성법을 이제 국회를 통과시켜서 국가가 한의학 기술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그런 노력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받으세요.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네? 두 개 받아야 돼. 하나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 좀 해주시죠. 안 그래, 여기서 원면 써야 돼요. 노래도 불러야 되는데. 못 들어줄 노래 부르는 게 날려나요? 동기들 못 들어줄 노래 듣는 게 나을까요? 질문 받는 게 나을까요? 자, 질문 좀 해주세요. 자, 누가 하나 짚어서 질문을 시키세요. 그냥 아무거나도 좋으니까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질문 안 이제 그냥 해요. 이제 발표자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 가서 마이크 주세요. 네. 대한한의사회는 대표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대한한의사회가 이제 대한한의사협회로 명칭을 바꿨고 이제 이 협회에서 이제 그런 한의학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 쪽도 그렇고 또 이제 학회 포럼 이런 것들 주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막 와가지고 강연하고 그러는 것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왜 만들었을까요? 대한한의사회, 한의사협회. 같은 말이 되겠죠? 한의사회가 한의사협회를 바뀌었으니까. 왜 그런 협회를 만들었을까요? 이제 사실 한의사라는 직종이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로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자영업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뭐 계속 본인들끼리만 있으면 없으면 그 세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알려줘야 되겠죠? 한의사회를 왜 만들게 되었는가? 한번 찾아보고 답변을 좀 대신 해주던가 도와주셔야 되겠죠? 자, 빨리 찾아보세요. 찾아보고서는 어떤 건가? 예, 찾았나 보네요. 예. 예. 아이, 보고 못 찾았어요? 안 찾은 거예요? 찾아서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자, 한의사협회가 하품이에요. 손든 거예요. 이름은 손든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만들어진 이유가 어떤 이유로 해서 한의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나? 예. 마이크 좀만 더 대고 하실래요? 네, 이게 많이 네. 한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의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통하려고 만들어졌고, 처음에는 그 부산 쪽에서 그 정부가 있을 때 만들어졌다가 서울로 옮기면서 서울로 옮겨갔다고 하네요. 부산서 만들고 뭐 서울로 옮겨갔다. 그다음 한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이면은 이런 질문을 안 하겠죠. 그죠? 질문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질문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찾았어요? 네. 대한 한의사협회를 들어가 보면 설립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한의 학술의 발전과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한의사의 권익 보호 사업과 의료 질서 확립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거여도 질문을 안 했겠죠. 아니, 그 걔는 목적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요즘 핫한 그 의사 협회, 의사협회 왜 만들었을까요? 그럼 우리랑 똑같은 저걸로 만들었을까요? 지금 한의사 뭐 권익을 하고 뭐 추가하고 친목도모하고 뭐 한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다른 질문. 약간 비슷한 다른 질문. 변호사회가 있죠. 그걸 왜, 어떤 목적으로 왜 만들었을까요? 누가 마이크 줄게요. 이야기하세요. 내가 뭐, 틀려도 좋잖아요. 틀려도 뭐라고 안 하고, 비슷한 생각 나오면 더 좋은 거고요. 예. 본인들의 어떤 대파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자기들만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비슷한 답변이 되겠죠? 예, 거의 비슷한데,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각각 그 협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도 보면은 변호사 협회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그 면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면허 정지까지도 시키고 하죠. 본인들이.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자동차 운전하니까 운전자 협회를 모였는데 운전자 협회에서 지들이 그만큼 법적인 지위가 있나요? 운전면허 정지 못 시키잖아요. 근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호사 이런 부분들은 권한이 있어요. 그만큼 어느 정도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설단체가 아니죠. 개인단체가 아니라 개인단체가 아니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정부에서 인정한. 그래서 정부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의사일 몰라. 변호사일 몰라. 한의사일 몰라. 그러니까 어떤 이 변호사가 뭐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 그러면은 뭐 얼만큼 자격정지 뭐 이런 거 갖다 내릴 때 니네끼리 잘하는 게 니네끼리 해서 이걸 해라. 하고서는 우리 일을 갖다가 국가의 일을 그쪽 협회로 이양을 한 거예요. 이만큼은 니네가 이걸 해서 니네끼리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라.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가 할 걸 못하니까 네가 해라. 라고 하면서 그걸 만들게 법으로 법령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협회들이 지들이 만들고 싶어 만든 게 아니라 국가에서 만들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게 된 것이고. 그래서 협회라는 게 있고 모임이 있어요. 회가 있고 거기에 그런 모임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학술을 공부하는 학회를 만들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회가 있죠. 우리는 한의학회 있고 의사들 보면 의학회가 있고 뭐 치과 보면 치의학회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학회까지 만들어라 라고 해서 만들고 싶어 만드는 게 아니라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자, 니네에 관련되는 일들을 니네끼리 해결해 나가봐라. 자율권을 주겠다. 자, 그래서 대신 그 협회를 만들고 협회는 큰 범주 안에서 뭐 정부의 어떤 지시를 받든지 어떻게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한참 문제되는 축구협회라든가 대한체육회라든가 그런 것도 거의 그런 식이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지만은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관여를 하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그 나름대로 권한을 이 의료계에는 준 거예요. 의료계 주고 그다음 법조계도 이렇게 권한을 줘가지고 협회를 만들어서 협회에서 어떤 일들을 다 처리해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한의사협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끼리 어떤 이 친목도모 뭐 학술 연구 뭐 이런 것 때문에 만든 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은 그래도 우리끼리 뭐 잘한다라는 걸 이러고 보여주기 위해서 뭐 공부도 하고 친목도모도 하고 뭐 별 이야기들을 다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더 찾아본 거 있나요? 다른 말 한 거 있어요? 예. 이거 그랬죠? 예. 좀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은 어떤 식으로 단합을 해서 뭐 했다 하는 이런 내용을 좀 더 이야기해 주면 더 좋겠죠. 건이 나왔는데 음. 1963년에 한의사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정부 항의 국회에 대한 청원을 통해서 그런 반대 운동을 펼쳤고 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한의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무료 진료나 공익활동을 통해서 국민적인 신뢰를 얻어서 한의학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6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때다 보니까 양약이나 한약이나 모두 다 비쌌죠. 그래서 의료기관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뭐 우리 학생들 뭐 무료로 의료봉사가고 하는 것처럼 한의사들이 의료봉사 같은 걸 해가지고 홍보하는데 자 우리 여기 와라 내가 치료시켜줄게 치료해줄게 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아 지금 정부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항의해달라 뭐 해달라 아 그것 때문에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지금 한의학연구원에 가면은 그 한의학 고전 DB라고 있죠. 한의학 고전 DB가 예산이 끊겨가지고 지금 어제인가 어제부로 일시 중지가 되고 있어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것 좀 계속 하게 해달라. 한의학 고전집이 한의학계에서는 아마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런 이 인터넷 사이트 치고는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인데 이 한의학연구원에 이 뭐야 돈이 없다고 그 예산부터 먼저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금년은 이제 끝났고 내년에 재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자꾸 이렇게 청원을 좀 내주면은 이거 지금처럼 이렇게 수업 시간에 홍보한다거나 무료 진료하면서 이거 홍보해가지고서는 국민들이 정부에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의학연구원 홈페이지에 자꾸 이야기해서 이거 살려달라 살려달라 하면은 또살 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정부에 대한 청원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청원도 하고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뭐 한방도 그냥 필요한가 보다라고 해서 한방이 같이 존재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점점 진행이 됐고요. 아까 그 보험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보험이 1987년이고 그다음 보험 얘기하면서 또 갑자기 한국한의학연구원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한의학연구원은 94년도에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94년도에 생겨났는데 이 한의학연구원은요. 한약 분쟁이라고 있어요. 한약 분쟁. 약사들이 한약을 쓰겠다. 그것도 소규모 쓰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쓰는 거는 뭐라고 안 했는데 이게 대대적으로 모든 약사들이 다 한약들 쓰겠다라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한의사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한의원에서 가장 그 이익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약이었는데 한약을 약사들이 쓰겠다? 그러면서 약값을 우리가 볼 땐 덤핑을 치는 거죠. 우린 보통 10만 원 받던 약값을 3만 원, 5만 원, 10대보다 한제 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약값을 막 굉장히 낮게 하면서 이 한약을 취급하겠다고 하니까 한의사들이 어떻게 돼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고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나 수업 안 해. 하고서는 학생들을 수업 거부하고 뛰쳐나가고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약 분쟁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약사들이 한약을 같이 취급하는 이런 사건이 생겨났는데 결론은 보면 참 우리가 안 좋아요. 결론은 약사들도 한약 취급해라. 라는 게 같거든요. 한약 분쟁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한약 분쟁이라 해서 그 약사들도 한약을 취급하게 되는 1970년 들어 한약을 취급하기 시작한 약사들이 한dol씩 시작하면서 75년에 한의사협회 청원에 따라 약사의 한약 임의 조제 금지는 금지 및 보사분의 이를 엄격히 감독하는 구제 결의가 통과되었다 해서 75년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약사들은 한의사들이 청원을 해가지고 약사들이 한약 임의 조제 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1980년도에 약국의 재래식 한약장 이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는 약사법 시행규칙 11조 1항 7호가 공포되었어요. 80년대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 저 문장이 무슨 말이죠?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의 약장을 두어 이를 약을 청결히 관리해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이?
여기 양약장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양약장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은 양약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약장을 두고서는 이 약을 관리해야 된다. 약사이기 때문에 재래식 한약장이라 표현해놨죠. 한약장이 어떻게 생겼나 알아요? 박스. 그렇죠. 지금 저 신발 넣는 것처럼 박스에다가 열 딱 꺼내고 꺼내서 사람 입고 한 이런 약장. 그것이 재래식 한약장이죠. 그래서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을 줘야 돼요? 주면 안 돼요. 여기 이외니까 재래식 한약장 주면 안 되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 법을 약사들이 한약을 다루지 못하게 해놨는데 이걸 갖다가 저 법 조항을 없애버렸어요. 재래식 한약장을 지워버렸어요. 그 약장을 두고서 잘 관리해라. 한약장이 됐든 뭐 약장이 됐든 관리해라. 그러니까 약사들이 이걸 갖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좋게 해석을 해가지고 약국에 한약장 줘도 된다. 약국에 한약장이 있으니까 한약 내가 써도 된다. 라고 해서 약을 쓰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또 반대하고 뭐 싸우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93년도부터 학생들이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뭐 데모도 하고 홍보도 하고 대표적으로 재밌는 이야기 중에 재밌는 건 아니고 참 서글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 학생들도 충북대까지 쫓아가서 충북대 약대생들하고 싸운 건 아니고 논란을 좀 했죠. 했더니만 충북대 약대 학생이 우리가 먼저 했나 약대생이 먼저 했나 마늘이 성분 효능이 먼저 알아 기미가 먼저 알아 했더니 그럼 너는 마늘의 그 양리 구조가 어떤 건지 알아? 뭐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똑같은 마늘 하나 가지고도 그 어떤 기미가 무엇이냐, 약물의 그 약효 성분이 무엇이냐 서로 모르죠. 서로 모르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저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약대생들은 그 당시 약대생들은 우리도 한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그것이 어떤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요. 자, 약사들의 수가 불존들하면서 약국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여 많은 약사들이 한약을 조제하기 시작하였다. 하주완성, 팔주완성이라는 이런 비정규 교육을 통해서 약사들이 다 한약을 취급하겠다라고 하니까 물론 이 중에 이 약사들 중에는 한의사보다 실력이 더 뛰어난 약사도 있었어요. 한약에 대해서 더 훨씬 더 잘 알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한 90% 이상, 90%는 뭐예요? 95% 이상은 다들 한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한약을 취급해 보니까 괜찮네. 돈도 많이 받고 약 양약 팔면 솔직히 얼마에 팔아요? 지금 우리가 감기약 먹는다. 감기약 하나 사서 2, 3씩 먹는다면은 보통 3천 원, 5천 원 이것뿐이 안 되잖아요. 3천 원, 5천 원 하던 건데 한약을 취급하다 보니까 갑자기 10만 원, 20만 원 액수가 달라지고 하니까 약사들을 너도나도 한약을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데도 힘든데 쟤네까지 또 오네. 그 쟤네 인구수를 따져보면은 우리 10배가 넘는데 우리보다 10배 넘는 사람들이 다 와서 한약을 취급하겠다고 하면은 이 친구들이 또 그리고 덤핑을 친다. 10만 원짜리 약을 만 원에 판다. 우리 손해보다는 이렇게 만 원에 팔겠다 하면은 되니까 한의원이 거의 뭐 붕괴되는 이런 사태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한의사들이 반발하게 되고 현재 한의사들이 반발했을 때 한의사들이 뭐 한의원 그만두고 뭐 폐업하고 뭐 하고 한다 해도 정부에서 눈도 끔쩍 안 하죠. 지금도 의료 사태 봤을 때 의사들이 뭐 며칠 휴진한다는 거 정부에서 눈도 끔쩍 안 하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일반 의원들은 이 휴진해도 5일 이상, 일주일 이상 못 해요. 일주일 이상 못 하니까 거기서 정하는 거는 그냥 좀 이렇게 반응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 니네 그러냐 하는 이런 반응만 보여주는 거고 가장 무서운 것은 뭐예요? 학생들이죠. 그래서 학생들 그다음 무서운 게 지금 수련이들. 이게 수련이들이 딱 나서니까 수련이들이 나서면서 학생들을 딱 나름대로 통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련이들이 언제였냐면은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먼저 정부에서도 뭐 공립의대인가 공립의대 뭐 하나 만든다고 하면서 그때도 한번 제보했는데 그때 수련들 다이 뭐야 다이 제보를 참석을 했는데 의사협회에서 갑자기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선 복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본과 4학년이던 학생들이 국시를 갖다 좀 늦게 보고 한 번은 넘어간 걸로 그래서 내년 국시를 미리 땡겨서 보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겨우겨우 국시를 보게 했고 그래서 1차, 2차 두 번 볼 수 있는데 한 번 봐서 떨어지면은 대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재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불리한 상황까지 갔던 이런 친구들이 그 당시 학생이었다가 이제 수련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련이가 됐을 때 수련이 그때 이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들은 선배도 이것도 못 믿을 것이다. 의사들도 의사 선배들도 못 믿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와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는 게 그래서 그렇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 이 수련이 때문에 의료 공백이 생긴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지만 그건 뭐 어영부영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친구들도 별로 겁을 안 내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유급이 되는 거. 유급이냐 지금 휴학을 몇몇 학교 시켜주고 있는 것처럼 이 휴학됐을 때 복학했으면 이제 주기 학년이 같이 똑같은 수업을 들여야 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원래 정원이 40명이었는데 정원을 뭐 100명인가 늘려가지고 지금 있는 거에 2배 이상 늘려놨는데 그러면 이제 3개, 4개 학년 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똑같은 수업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학생들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죠. 한약 분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의사들이 한번 뭐 슈진하고 뭐 하고 뭐 모여서 데모하고 과천 올라가서 뭐 하고 또 그때도 교수들도 수업 거부를 했으니까 교수들도 명동성당에서 철야농성을 했어요. 계속.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 거의 매일 출근하고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번갈아 가면서 뭐 명동선에 모여가지고 뭐 농성을 같이 하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학생들이 유급되고 뭐 이러고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회 단체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경제정의 실천연합이라고 하는 경실련제라는 이런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의사, 뭐 약사, 정부 이런 층 모아서 같이 그러니까 누군 서로 나설 수 없고 서로 반대되는 이런 의견 입장인데 그나마 경실련에서는 중재안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서로 이야기해보자라고 해서 중재안이 나왔는데 그 중재안 나온 거에서는 이미 시행됐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약사들의 거의 80% 이상이 한약 저작권이 있는 거, 이거 취소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대신 한의학계에는 좀 더 어떤 이 달콤한 사탕 주겠다. 비록 커다란 손해를 봤지만은 그래도 좀 이런 것을 갖다 좀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한국한의학연구원 그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남학생들 군대 가잖아요. 군진의학이 이때 이 이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공부에 간 사람 전혀 없었고 군의관 비슷하게 의정장교로 간 사람들이 한둘이 있었어요. 89년도부터 의정장교 한 명 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93년, 96년 이후로 공보위 제도가 생겨나서 남학생들이 공보위를 갈 수 있게 된 이런 것도 생겨났고 그다음에 국립한의과대학도 부산대에 생겨난 것도 뭐 그 이후로 생겨난 것이고 독립적인 한의학진흥법 이런 것도 그 이후에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한의사들이 계속 해달라고 했던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약이라는 게 굉장히 커다란 무기를 뺏겼음에도 뺏겼고 대신 우리가 그 당시 그 평소에 계속 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얻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보면은 뭐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 남학생들 입장에서 군대 안 가고 공고위로 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1차는 이렇게 요 한약장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리고 좀 흐지부지 시간이 지나면서 한약학과가 만들어지게 되고 했는데 또 한약학과를 약대내에 두겠다라고 해서 또 학생들이 안 된다. 약대내에 한약사를 두면은 그 한약사가 어느 편이 되느냐, 약사 편이 된다라고 해서
약대 내에 두지 말고 독립적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한약학과를 한의대와 약대가 있는 학교에 설립을 하게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약학과에 세 개 학교 있죠. 세 개 학교에 한약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약학과 나온 사람들이 요 밑에 있는 뭐 한약국 이런 거 차리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동시에 있는 학교에 한약학과를 갖다가 설립을 해서 우석대, 원광대인가 또 어디하고 경희대 뭐 이런 데서 한약학과가 세 군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약사만 요즘에 와서는 한약사만이 한약을 취급할 수 있게 약사들은 취급하지 못하는데 지금 막 50세 이상 되신 약사분들은 다들 한약조제 권한이 있어요. 한약조제를 할 수 있는 그 한도씨를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약조제 시험을 보는데 그 한약학과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도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한약조제 시험을 봐서 약사들이 한약을 쓸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는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문제가 워낙 개판이고 지금 여기서도 볼 때 뭐 3, 4주 완성해서 이 한약을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시험 문제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제를 아주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다음 중 사성의 뿔로 뭐 보기혈시키는 약재가 무엇이냐? 주관식으로 한번 풀어볼래요? 사성을 뿔로써 사성을 뿔로써 기혈을 보호하는 이런 효능이 있는 약이 무엇이냐? 아는 사람 있어요? 네? 녹용. 그 어려운 걸 맞췄네요. 한조시에 나온 문제예요. 한약조제 시험에 이런 문제를 내고서는 이러고 한약을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문제 출제에 들어갔던 한의사들이 이렇게 문제 내는 건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 출제장을 빠져나왔어요.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국회도 보면은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퇴장하고 하는데 그게 좋은 건지 안 그러면 끝까지 한번 싸워야 되는 건지 그거는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한의사 출제위원분들이 다 퇴장해서 약사들만 시험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자꾸 뭐라고 하는 한의사들이 없으니까 훨씬 더 쉽게 문제를 만들어내고 해서 거의 80% 이상, 그 당시 80% 이상이 약사가 다 한약조제 시험을 통과해서 그 권한을 갖게 된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한의학계에 굉장히 커다란 손실을 입었는데 그 손실을 입은 걸 갖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경실련해서 한의사의 요구를 더 많이 들어줄 수 있게 많이 힘을 써줘가지고 무마된 이런 상태까지 된 것이 이제 한약분쟁이라 하겠죠. 그래서 한약분쟁으로 뭐 어찌됐건 국립한의과대학인 부산 대학교에 한의학 전문대학원 요게 생겨난 것도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정원 80명이었던 것이 정원의 70%를 갖다가 부산 한의전에 띄워주고 해서 정원이 72명으로 줄어든 게 부산 한의전에 80명 이상 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 학교에서는 다 정원에 10%를 띄워줬어요. 그래서 경희대 120명이었던 것이 12명 띄워주고, 대구한의대 120명이 12명 띄워주고, 원광대 100명, 동국대, 대전대 8명씩 띄워져서 50명 정원으로 이 부산 한의전이 만들어졌고, 그 부산 한의전이 이제는 한의학 전문대학원으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6년제로 그냥 학부를 갖다 뽑아주는 뭐 이런 식으로도 몇 명은 또 이렇게 좀 티오가 바뀌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고 그러다가 이제 또 한의과대학도 생겨나요. 한의과대학도 생겨나는데 처음에는 4년제였어요. 동양의과대학이라고 4년제였는데 이것이 그 경희대학교 합병되고 하면서 6년제로 변경이 되고 6년제로 변경이 돼서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6년제로 변경돼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가 1973년인가 이때부터 원광대학교가 신입생을 받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최초로 종합대학 된 것은 한의과대학을 승격한 것은 원광대학교 처음이에요. 그 다음 경희대학교가 그 다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렇게 승격을 하게 됐고 1982년도에 이제 우리 학교 대전대학교의 한의과대학이 설립돼서 일기 입학생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발전하게 된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의학이 한의학 분쟁을 통해서
잃은 것도 많지만은 또 얻은 것도 좀 있다라고 했고,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96학번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96학번이 예과 1학년 때 있었던 6개 학년 학생들은 다 1년씩 유급당했어요. 그리고 96년 이전에 있었던 친구들은 1년 반 동안 유급을 당하면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죠. 그래서 학부형들도 그때 가만히 못 있고 그 데모하고 뭐 해도 안 들어주니까 좀 극단적인 방법을 좀 썼어요. 그래서 한강 철거를 점령을 했어요. 한강다리 점령을 해서 그 사회 문제 크게 일으키고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몇 번 나오고 했지. 그렇지 않으면 방송에도 안 나올 정도 이렇게 했는데 학부형들이 굉장히 힘을 써주고 해가지고서는 이 한약 분쟁이 뭐 우리한테 크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은 우리 후 우리 후배들한테는 그나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로 해서 한약 분쟁까지 되고 한약 전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다음 시간에는 그냥 이 의사학 전체에 대한 어떤 이 나름대로의 이 소감, 평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마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어요? 예,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